네, 오늘도 시황역을 거쳐갑니다. 윤아 씨 어서 오시고요. 나정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시장은 벌써 추석 모드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권망세로 가는데, 네. 항상 이맘때면 나오는 전통적인 고리타분한 질문 있잖아요. 네. 추석 전에 주식을 팔고 갈까요? 가지고 갈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실 주가 자체가 네. 계속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사실 팔아봤자 실익이 있을까 사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에도 또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좀 그렇죠. 애매하고. 애매하죠.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하나요? 있는 게 차라리 그냥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럼 연휴 전까지 이번 주 FOMC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럴 텐데 연휴 이전까지는 뭐 대체적으로 사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거든요. 네. 약간 부진한 장세가 연휴 전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미국 8월 CPI 나오고 난 다음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였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일단 높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이제 FOMC를 앞두고 그 물가 상승 압력 요인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꼽자면은 첫 번째로는 유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협상이 계속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를 높이는 요인들이 근데 중고차 가격 올려가지고 뭐 우리 맨하임 지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 부담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이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기사가 임금을 20% 상승시켜줘라라고 노조 쪽에서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40%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0%만 올려줘도 너무 땡큐인데 네. 일단 그런 요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차 가격을 조금 높이는 이렇게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일단 유가입니다. 유가는 수요 측면에서 그렇고 공급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은 미국의 최근 8월 소매 판매 지수 자체가 좀 양호하게 계속 나왔어서 미국은 소비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국은 경제가 조금 부진하니까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실물 지표를 나오고 보니까 그러게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예상보다 괜찮았죠. 네, 8월 소매 판매가 전년비로 4.6% 올랐거든요. 이게 예상치가 3.0, 전월치가 2.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높게 잘 나온 그런 네, 수치였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원유 수요도 좀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펙에서도 올해 말까지 원유 수요는 기존 수요량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원유는 계속 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감산 조치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네. 감산이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점이 있었고 이런 점에서 고려했을 때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조금 공급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재고도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내오면서 전략 비축률도 많이 썼다고. 그렇죠. 그러고. 전력 비중도 이미 많이 소진이. 셰일 오일을 좀 다시 하면 될 텐데 셰일은 안 파네.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WTI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지금 91달러 네, 정도까지 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는 거의 100달러 부근이 그래도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가격 오른 거를 이제 좀 취하려고 셰일 오일 같은 거를 더 이제 채굴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감산을 더 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가격이 높으니까. 사실 셰일 오일 나오면서 게임 체인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미국은 중동이나 사우디 이런 데 잘 다독여야 돼요.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셰일이 나면서부터 이제 각자 도생하자. 너 갈 길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면서 친환경 이러면서 셰일을 안 키니까 네. 유가가 오르고 그렇죠.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게 또 유가를 상승하는 이 양날의 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조금 많이 오르면서 미국채 금리 자체가
내려오질 않는 거죠. 계속 높은 수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좋아하는 성장주, 이런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국내 증시의 뭐 거래대금 이야기도 앞서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기사에서 한 달 새 고객 예탁금이 4조 원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예탁금이 빠지는 이유는 뭐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일단 숫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네. 한 49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 고객 예탁금 흐름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연초에 한 47조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히 조금 올라가다가 7월 달에는 연중 고점인 한 58조 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원인을 꼽자면은 결국에는 이 주식의 핫함 이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로 가장 핫했던 그런 종목은 이차전지. 2차 전지죠. 네. 2차 전지가 계속 가면서 2차 전지가 계속 가니까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맞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그러면서 그 2차 전지 인버스 ETF도 상장이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2차 전지 같은 이런 핫한 종목이 조금 시들해지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고객 예탁금 자체도 조금 차익 실현하고 아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주가가 최근에 박스권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 이 지지부진한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고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꾀하자.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MMF라든지 아니면 예금 이런 쪽으로 차라리 돈을 넣어놓고 안정적인 수익을 꾀하자라고 하는 흐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탁금에서 빼서 은행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주식시장 내에서도 최근 흐름을 보자면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성장주보다는 그 배당주가 조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뭐 은행이라든지 네. 보험이라든지 보험, 예. 통신 이런 고배당주로 자금 흐름이 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꾀하자.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주가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매력도가 있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사실 주변 사람들이 주식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때가 보면 고점이에요. 얼마 전까지 다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이게 우리가 야 좀 느낌 안 좋은데 쇠한데 결국 뭐지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가 꺾여 뭐 추세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고점을 형성하는 그게 참 인간 지표예요. 그런 그 파티에 가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셋이 있으면 네. 전문가시잖아요. 그쵸. 전문가 처음한테는 이제 이렇게 나정환이 주가가 낮을 때는 2차 전지 좋아해? 뭐 사면 좋아? 이러다가 주가가 좀 더 오르면 제껴놓고 둘이 막 얘기해. 에코프로 그러다가 조금 더 오르면 가르친대잖아. 나정환이 일로 와보세요. 에코프로 샀어요? 안 샀어요?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딱 그 얘기해 주는 거죠. 시장 명확한 지표네요. 심리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네. 자, 미국은 사실은 경기 물가를 누르면서 경기는 괜찮아지는 경기 연착륙이 상당히 힘이 실렸고 뭐 옐런 재무장관도 그랬는데 최근에 경기 연착륙 좀 어려울 수 있다. 경기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미국 왜 그래요? 네, 최근에 저도 읽었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착륙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했던 연착륙이 어려운 네 가지 요인, 그거를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금리 얘기인데요. 이 미 연준의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뭐냐고 하시면은 고용과 물가죠. 그렇죠. 네. 고용과 물가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인데 네. 이걸 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준이 집중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금리를 많이 올려놨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 고금리를 유지를 시켜야 되냐라는 게 바로 문제죠. 높은 금리를 꾸준히 유지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연착륙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나면은 어느 정도 경기를 조금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야 되냐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게 경기를 너무 과열시키지도 않고 침체로 끌어들이지도 않는 그런 중간 중립금리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그 기준금리를 중립금리까지 이렇게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중립금리라는 게 사실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금리도 아니고 이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몇이다라는 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연준 입장에서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경제 지표에 의존하겠다. 말이 항상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세 번째 요인으로는 유가도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도 안정시켜야 되고 네 번째로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좀 챙겨야 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자체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91달러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의 불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진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 이것도 사실 연초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은 뭐 SVB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권 뭐 위기 네. 그리고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 얘기. 또 맞아요. 수면 아래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수면 아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거는 그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데 보면은 그 큰 빌딩에 공실률이 높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네. 이렇게 위기가 있다라는 이런 점도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이 네 가지 요인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이 네 가지 요인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연착륙이 실제로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9월 유기설 우리는 딱 한마디로 그죠? 정리하는데 그죠? 네, 여기도 고민이 많구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에 중요한 건 FOMC잖아요. 예. 이제 9월 FOMC 사실 동결 분위기가 좀 굳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11월이 또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11월 이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경제 데이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9월 FOMC에서는 그래도 또 주목해야 될 발언이나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9월에는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1월 FOMC는 11월도 동결이 요즘 조금 더 높던데요. 네, 그걸 그러게요.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은 네. 지금 9월 그러니까 CME 패드와치를 저희가 네네네.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데 네.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될 확률이 거의 99%더라고요. 네.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높고 11월 같은 경우 동결 확률이 지금 71%. 오,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죠. 뭐한 원래 4대 6, 100%였잖아요. 5대 5, 맞아요. 6대 4 네, 이랬거든요. 6대 4 예, 정도였었는데 예. 많이 올라왔고요. 12월도 이제 좀 보자면 12월 동결 확률은 59%. 그래도 그래서 연내는 계속 동결할 확률이 CME 네. 패드 와치상. 그러니까 그러게요. 투자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좀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를 꼽자면은 11월 FOMC는 11월 1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10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인데 10월 중순에 나오는 9월 미국 CPI라든지 네. 10월 말에 PC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지표도 고용 있죠. 지표, 예. 고용 지표도 확인을 하면서 임금 상승률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중요하죠. 지금 미 연준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단이 5.5%인데 마지막으로 나왔던 점도표가 6월 달에 나왔거든요. 점도표 상에서 2023년 연말 값이 어디냐라고 그 중간 값을 찍었던 게 5.6%. 5.6이죠. 5.6이었죠. 네. 그리고 내년이 4.6%였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이번 FOMC에서 어떻게 변화할지가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이 2023년 점도표 중간값이 올라간다 하면은 11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다 하면은 연내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가 좀 많이 중요하다. 9월에는요. 그렇죠. 아. 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돼서요. 그죠? 네네네. 어제 이제 TSMC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어제 우리 반도체주를 많이 끌어내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있고 오늘 애널리스트들 얘기들은 사실은
TSMC와 삼성전자는 좀 다르다. 네, 예, 이런 적이 있고 도이치뱅크에서 마이크론 투자 의견도 상향했는데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 관련된 최근에 나온 노이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지난주에 반도체 주가가 좀 많이 끌어내렸던 점은 그 TSMC에서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시점을 좀 이렇게 뒤로 연기해달라라고 네, 그렇죠. 했다는 그런 그 보도. 보도가 있었어요. 네, 네. 뭐 TSMC 측에서는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있는 루머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면서 뭐 ASML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여파로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 쪽의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그게 그 근원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안 좋다고 했던 주장하는 바가 결국에는 AI향 반도체 수요가 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우려죠. 그러니까 AI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AI 반도체가 지금 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직 없지 않느냐,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AI는 좋고 HBM은 뭐 공급이 부족한데 다른 분야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분야도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AI나 네. HBM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포션 자체는 포션 자체는 크지 크지가 않을 않죠, 거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범용 제품이나 뭐 이제 네. 그 하이엔드가 아닌 쪽에서 뭐 anyway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좀 최근 주가는 부진한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상향이 됐어요. 네. 사실 이거는 업황 자체가 이제 턴할 거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 반도체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조금 밀려져서 3분기가 바닥이고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마이크론 의견 상향된 이유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실적 자체가 너무 많이 눌려 있었고 네. 디램 가격 자체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턴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나오는 그 마이크론 실적에서는 좀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근데 반도체 시각은 긍정적이시죠? 저희는 항상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점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결국에는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은 결국은 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네, 반도체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그렇다면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업종을 보는 게 필요할까요? 이번 주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을 하단, 상단은 2,600, 30포인트 정도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든 게 좀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도 박스권 얘기해서 박스가 싫어서 집에 택배 온 박스가 싫어요. 그리고 최근 수출 지표를 보시면 수출이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거다 했지만 그 속도 자체도 좀 그러게요. 계속 늦어지고 네.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좀 상향 조정되는 것도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실적이 상향되는 게 좀 지연된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늦어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편안한 업종, 그러니까 이 좀 수혜가 명확한 이런 업종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개별 산업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정제 마진 호조에 따른 정유주 그리고 이제 국경절 중국 국경절에 따라서 유커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뭐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이런 업종 아니면 최근에 하이퍼클로바 X가 나왔지만 그거를 기반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 장세인데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나정원 위원께 여쭤봤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윤아 씨께 맡기고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려요. 네, 얼른 퇴근해 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도 지하철 투자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